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49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오늘도 오늘 수비님이 아니고 오늘까지 보람님입니다. 네. 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방송에 임하고 있는 보라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어서 좋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수미님께서 이렇게 많이 아프신 편인데 아,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얼른 완쾌하시길.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아, 네. 짧게. 네. 4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희가 네. 촬영하는 날은 아마 이거는 5월의 첫날 나가게 되겠죠? 네. 네. 항상 이맘때는 430 그다음에 메이데이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 올해는 그런 거 없이 지나가나 싶어가지고 좀 하네요. 네. 이슈 아닌 이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는데 이 뉴스가 있었어요. 스멜 라이크 브래드 피트에 대해서 냄새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난 걔가 아니다라고 윤여정이 대답했다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저도 그 질문을 듣고 뭐지 인종차별의 성희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그 말이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고대하던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보니 어때?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 국내 언론에서 다 오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됐고 많은 언론들이 어느 하나 특정하지 않고 다 똑같이 냄새가 어떠냐를 물었는데 통쾌하게 대답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언론의 태도는 잘못했다. 왜 그 주인공인 윤여정에 대해서 묻지 않고 브래드 피트에 대한 질문만 하느냐. 그게 무례한 거지. 그 질문 자체는 좀 오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신에 대해서 외신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나 이럴 때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제대로 검증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오역 기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번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고 그다음에 윤여정 배우님이 상 받은 거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분이고 이분이 하시는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재미와 위트가 있는데 너무 막 모든 질문이나 이런 인터뷰 사례들을 하나하나 찬송하면서 칭송하면서 기사 쓰는 행태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국이 아니라 네. 본인이 수상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도 이거를 오해했던 게 한국의 기사만 그렇게 난 게 아니라 이제 외국들이 영어로 댓글 다시 거는 너무 무례하다. 근데 쟤는 원래부터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래. 약간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되게 좀 무례한 질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또 원래 관용적으로 쓰이. 저는 이제 그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그 드라마 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별일 아닌데 막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막 수선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그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네. 있잖아요. 네. 별거 아닌데 막 굉장히 확대하고 막 큰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번역이나 이런 통역 같은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는 암도 산재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4월 28일이 그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직업성, 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이 시민단체하고 민주노총 산하 그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모여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암에 걸렸고 아니면 뭐 우리 집안의 병력, 가족력이 그래 뭐 유전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직업별로 어떤 발생하는 어떤 암이라든가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업의 환경이라든가 그 작업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그 관련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운동도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국에 그런 어떤 직업성 암 환자를 찾아서 내달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26일 날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데 이것을 그렇죠. 산재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주된 그 주장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성분들의 암 발생률 1위가 폐암이거든요. 네. 근데 흡연율로 치자면 남성의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성의 흡연율이 전체 남성의 흡연율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데 여성의 사망률 원인은 1위는 폐암이거든요. 그 이유가 주방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석이 저희가 조리할 때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들, 가스들 이런 것들이 폐암을 유발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 자체를 급식실에서 하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산재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 연관관계를 찾아내서 네,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그 삼성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던 음. 직원분들의 백혈병 또 발병률이 많이 또 높아졌고 타이어 회사 요즘에는 그 철강 제조업체 쪽에서도 집단 그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되고 하면은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쯤에 그 김승섭 교수님의 그 아픔이 길이 된다면인가 그 책이 사회 역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었잖아요. 어떤 질병이라는 거하고 사회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 전문 조사관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이 병에 걸린 거야.'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네. 자신들의 어떤 작업장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산재 신청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운동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공단 지역의 그 주민들도 예. 그 암 발병률이 또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관련해서 암 발생률도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예 뭐 고칠 수가 없으면 그런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치료비라도 받고 예 도움을 받아야죠. 네. 그리고 다음 이슈는 네, 제가 보람님에게 네. 방송 직전에 물어봐 네. 가지고 네. 이 방송 4월 3 어제자로 카카오에 이제 그 탑 뉴스가 몇 개가 떠요. 근데 거기 상위에 차지했던 게 뭐냐면 이제 상간녀 논란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어떤 분이 상간녀에 이제 본인이 그 이유 때문에 뭐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 여자가 본인이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그 결혼식에 뭐 찾아갔다. 어떤 그런 내용을 네이트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주작이다 아니다 막 이런 논란이 있었고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막 이게 뭐 후기도 올라왔어요. 다녀온 후기 이렇게 또 글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또 커뮤니티에 퍼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이너한 이슈고 뉴스거리가 될 수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뉴스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기성 언론에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커뮤니티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뭔가 좀 한줌이고 아무런 뭐 영향력도 펼칠 수 없고 근데 이거를 좀 굉장히 커진 영향력을 좀 투자하는 게 아닌가 들어서 가지고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기사화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를테면 그때 홍대 치킨집, 네네. 착한 치킨집 이런 거나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관한 글이나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기사로까지 발전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상간녀의 결혼식장에 내가 가서 그들의 시부모 시댁에 이 사람이 상간녀였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게 뉴스 가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저는 진짜 놀라웠고요. 굉장히 네 맞아요. 자극적인 네.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인제 올렸나 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는 있어요. 뭐 기사화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추가 같이. 취재를 해야죠. 그런 게 전혀 네. 없다는 게 그렇죠. 문제예요. 네. 일단 언론의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팩트 체크나 뭐가 된 게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네네네. 기사거리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네네. 누군가의 그냥 음. 사연인데 여기에 대한 그냥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서 기사 형식으로만 만들어서 그걸 기사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에서 보면은 거기 커뮤니티를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네네.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상위에 노출이 돼 이거를 뭐 다른 매체에서도 썼지만 아이뉴스24에서 이제 정명화 기자가 쓴 기사가 거기 탑2 정도에 굉장히 높은 상위에 랭크가 돼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뉴스거리 이게 언론의 실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뮤니티의 영향력과 그리고 대한언론 유튜브에서도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또 그걸 유튜브에서도 이슈화시키고 또 이게 또 돈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악어새 같은 지속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지자분들 기성 세대가 얼마나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한번 음.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지자들이나 고관여층들은 예를 들어 똥파리 이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내막을 모르는 정치인분들 안에 계신 여의도에 안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이거 정말 문제인데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는 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커뮤니티도 똑같지 않나. 심지어 커뮤니티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건 없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그 젊은 층에 굉장히 뭐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흔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지자분들조차도 좀 기성세대분들 그냥 뭐 "일베는 문제지 뭐. 케미가 문제지 뭐." 이렇게 하고 넘기는 건 아닌가?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네. 왜냐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끝나고 나이가 먹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변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뭐 반민주적인 그런 의식들이 계속 의식화되고 그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자의 측면에서 기자가 그거를 취재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취재 내용 커뮤니티에 없어요. 네. 올라왔던 걸 그대로 그냥 옮겨서 그냥 적었을 네네. 뿐인 거죠. 네. 그럼 기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냥 팩트 체크라든가 취재 없이 그냥 어디에 있었던 거 그대로 그냥 옮겨서 적는 거면은 그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보라님의 문제 제기하신 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언론사가 팩트 체크 안 하는 거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하고 음. 대구라는 지역이 또 있고 날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경찰이라도 수소문해서 팩트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다 언론사들이 기사를 만들 정도로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큰데 우리가 많이 그거를 간과하고 있다. 그냥 커뮤니티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좀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를 정말 잘 보시는 것 네. 같아요, 선생님께서. 근데 네. 그 커뮤니티의 중요성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젊은 분들이 저도 잠시만 네.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거기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만 치부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유머 같은 것들도 많이 떠돌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뭐 진짜 재밌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방송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론이 형성이 많이 된다더라라는 거를 네. 네. 왜냐면 이게 페이스북에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쓰면 그 안에서 일부는 논쟁이 일어나긴 하지만 보통은 이게 무기명이 아니잖아요.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본인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용도지만 커뮤니티 안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상태에서 막 댓글로 이런 여론이 모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똥파리에 대입을 해 보시면 똥파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구조와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네.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좀 이입이 가능하실 것 같다. 약간 그 네네.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도 많이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가겠습니다. 작은 생각님.
우리에게는 숫자로 기억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4.19, 5.16, 6.25, 4.3, 5.18 등등. 그리고 절대 숫자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세월호.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 아픈 그런 날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을,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리고 7년이 흘러 누군가는 이제 그만 잊자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겹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4월이 오면 아파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누군가의 식구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제게 4월은 2014년 이후로 영원히 잔인한 달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 안산의 이름 모를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참 많이도 울었더랬습니다. 단언과 앞을 차마 지나지 못하고 서성이면서 많이 아파했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덧없이 쓰러져간 아이들의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 올리는 게 너무 죄스러워 그렇게 발걸음 돌리는 게 너무 미안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혼을 달래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아이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도록 방치했는지 그것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마 떠나보내지 못한 부모들의 가슴에 새겨진 아픈 상처에 연고 하나 발라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넋을 달래는 일에 여야가 왜 필요합니까? 진보와 보수가 어째서 있어야 합니까? 300여 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하늘의 별이 됐는데 거기에 무슨 입장이 필요합니까? 굳이 네 아이가 어쩌고 하는 비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의 잘못으로 덧없이 떠나보낸 아이들의 넋을 달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요? 물론 그렇게 아이들의 넋을 달래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4월을 보면서 또 아파올 가슴의 상처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훗날 아이들을 만났을 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 수 있게는 적어도 변명거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4월이 오면 차가웠을 그 바다 어딘가를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 떠올라 잠을 설칩니다. 배를 드러내고 뒤집힌 세월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 모으고 발만 동동거리던 내 모습이 떠올라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4월은 세월호로 기억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아이들의 넋에 조금이라도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은 내 이기주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글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최근에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다큐프라임을 봤는데 대구 지하철사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현장 영상을 보여주는데 연기가 막 들어오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계십시오. 곧 출발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가 참사를 맞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또 세월호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고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이제 세월호에 관련된 관련자 처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진상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이메일 가겠습니다. 김태규 님이 보내주신 민주당을 위한 쓴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을 청취한 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는 청취자 늦가기 배짱입니다. 참고 참다 한 번씩 포털에 댓글을 달곤 하다가 문득 한 라인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푸나님이 보시고 대신 민주당에 조언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요. 저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인 40대 가장입니다. 바뀐 적 없고 아직까지 바뀔 일은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다가 바뀌기 시작한 건 세월호 사건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동화마을이나 촛불광장에도 한번 가보지 못한 강원도 아닌 소극적 지지자라 해두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번 보선이 부동산 정책 실패, 편파 언론, LH 사건, 박 오시잔 사건의 심판이라는 등 나름의 분석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 국진당이 국민에게 고구마를 트럭으로 먹여서 확실하게 180석 몰아준 겁니다.
그런데 21대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고구마를 먹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피아에 휘둘려 악수를 두고 검찰개혁, 공수처는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아슬아슬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언론에게는 맥없이 당하기만 하고 개혁은 한 세월이며 박원순 시장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항변은 고사하고 오히려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댁들이 대신 사과할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피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물증이라도 있었습니까? 촛불 전국 계엄령 준비에 대해 따지기를 해봤습니까? 조국 일가에 대한 누명 씌우기가 명명백백해지고 있음에도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해봤습니까? 추 장관이 홀로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화력 지원을 했습니까? 자중하라며 후방을 교란하지 않았습니까? 태극기, 정광훈, 권영진, 백신 수급 등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떤 신박한 대처를 했습니까? 국민이 이미 체험해 본 치료적 국민 재난 지원은 왜 거들떠도 안 봅니까? 방통위, 금융위, 인권위 등의 비합리적인 태도에도 왜 제도를 손보지 않나요? 한명숙 총리 사건에도 김학의 도피 사건에도 한동훈 공작에도 당신들은 도대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경원, 황교안의 범법 의혹이나 과오에 대해 얼마나 비판하고 공론화시켰습니까? 또 오세훈 내곡동 사건, 박형준 비리에 어떤 실력 행사를 했습니까? 실력은 없으니 다시 국어를 하시겠습니까? 180석이라는 다수의 간판 뒤에 숨어서 튀지 않으며 개혁하지 않으려는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고구마가 아닌 무능하며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며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더 이상 국짐의 정신병적 태도에도 민주당의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당하고 참기만 해야 합니까? 착하면 다입니까? 착하게만 하면 바보입니다. 개혁은 착하게만 살면 바보라고, 순진한 거라고, 힘에게 전향하는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180석이면 합법적으로 할 일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금 빠루 사건 때 정치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읍소하던 당신들 모습에 진정성이 있긴 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장관처럼 시민을 깨우려던 선각자의 마녀 사냥을 지켜보신 문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가짜는 말이나 보도에는 대응하고 싸우고 목 터져라 외쳐야 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퇴임 후 구속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첫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하지만 문통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대통령은 개혁을 하겠다는데 움직이지 않는 곳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왜 저토록 낮습니까? 대통령 뒤에 숨어서 각자 재선할 길만 찾고 있습니까? 평생을 핑계만 대며 살 겁니까? 핑계대지 말라고 해보라고 드렸던 겁니다. 노 문 대통령, 유, 조, 추 장관 덕택에 시민은 깨어났지만 금배지 180개는 아직 한밤중인가 봅니다. 오선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는 다수의 의지가 굳고 합리적이어야 할 초선들의 당대표에 나서는 민주당의 자각이 한심해서 비판해봤습니다. 정말 이러다 정권 연장이 안 되기라도 한다면 2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겁니다. 수신, 한나인 사연을 어느 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건지 유튜브 어딘가에 적어주셨으면. 네, 이메일은 모든 동영상과 예, 정보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코리아. 네, 맞습니다. gmail.com으로 네네. 보내주시고요. 네,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텐트 만드셨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쓴소리죠. 네. 그러니까 180석을 준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준 게 아니잖아요. 잘하라고. 너네가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면 우리가 힘 실어줄 테니까 해보라고 준 건데 줘도 못하네? 뭐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지지를 걷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를 민주당 분들이 확실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집권당인데다가 당인데다가 180석이나 있는데 이랬는데도 뭘 못하. 정치 효능감이라는 게 도저히 없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하면 그 다음엔 뭐 더 이런 기회가 또다시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된다. 그리고 절대 이거는 뭐
이 이공 남자들이나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민주당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네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대통령 뒤에 숨었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계신 다음에 또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자기들을 지켜줄 대통령도 안 계신데 재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뭐 아예 뭐 손 놓고 있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나중에 해도 되고 뭐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되고 협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가슴 속을 너무 답답하게 한 측면이 있고, 사실 그 보궐선거 이후에도 좀 나아지겠지 싶어도 이 분위기가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보기에도.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해들 하시고,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은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또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표를 걷어들인다고 하셨던 표현이 왜냐면 180석으로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지지자들도 다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지자들만 너무 애타고 힘쓰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 태평한 사람은 약간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때문에 지지자들께서 철회하시는 거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180석을 줬는데도 저기도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게 저희 눈에도 보이고 지지자들이 정말 공감할 만하다 하면 180석 안 되면 200석 모아줄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헌할 때까지 가자. 거의 이렇게. 개헌할 때까지 네. 가자 하고 이런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에서 이게 소통의 부재인지는 또 모르겠지만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 황희도 씨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국정원에서 예전에 뭐 심리전담반을 통해서 썼던 전략이 고립시키기 전략.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고립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때까지 안에서도 하는 거 많고 180석 가지고 안 되면 200석 몰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정말 화살을 다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참 안타깝다 하고 늘 얘기하지만 이런 정치 혐오감이나 이게 무기력감 주는 게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그러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네. 이게 움직이시고 좀 적극적으로 네. 투쟁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지자들은 싸울 준비도 돼 있고 지킬 준비도 돼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계속 정경심 교수님 재판하는 거나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그냥 태어난 게 조국으로 태어난 게 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 가족이 다 고통인데 네. 그 의원분들은 욕 먹어도 됩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지자를 욕먹이지 말아야죠. 네. 민주당 지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지지자들을 욕먹게 하지 말아야죠. 네. 더 네. 노력해 주세요. 다음 이메일 가겠습니다. 네, 민주인 님입니다. 새날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햇살이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우리 정치 현실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마음 아프긴 하네요. 그래도 새날이 있어서 새날 방송을 들으며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푸른나무님, 항진민님, 신비님 나올 때부터 새날 좋아했다가 요즘은 야수님, 마차님 나오는 에피를 특히 좋아합니다. 한나인도 애청하고요. 임진님, 명숙님, 보람 PD님 다 짱이세요. 새날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같이 들으시는 분들 다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얼마 전 한국갤럽에서 민주당 비호감도가 국진당 비호감도를 추월했다는 조사를 내놓았네요. 여론조사에 너무 매달리거나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세나 경향성을 알아보는 참고 자료 정도로 보면 되겠죠. 민주당 비호감도 60%, 국진당 비호감도 53%였다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에는 비호감도가 그렇게 낮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된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평론가들이 지상파 방송에서 지적할 것 같은 뻔한 요인들 말고 제가 느끼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 국문이라던가 이천파라든가 똥파리 소리 듣는 그들이 했던 끔찍한 짓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를 이렇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까지 몸서리치게 하는 끔찍한 언행들 때문에 민주당 비호감도가 이렇게 악화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집안 아이들이 끔찍하게 행동하면 결국 그 집 부모들이 욕먹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
이천파들이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으로 보이겠죠. 이천파들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보이겠죠. 그러니 이천파들의 끔찍한 언행을 본 사람들 눈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게다가 언론들은 일반적인 열성 지지층과 이천파들을 구분하지 않죠. 오히려 언론들은 이천파들을 친문 핵심 지지층으로 일반화하지 않나요? 민주당 강성 당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언론들이 이천파들에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대표성을 부여한 셈이죠. 그러면서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꽉 막혀 있고 독선적이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무차별 공격하는 비민주적인 사람들처럼 보도하지 않았나요? 지난 몇 년 동안 언론들을 통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 또는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배려와 존중, 나눔, 공감, 공존, 대화 같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아름다운 가치들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무차별 공격하는 폭력적인 집단처럼 보도하지 않았나요? 이천파들 막장 행태를 구실로 해서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싸잡아서 악의적인 프레임에 가둘 수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들어설 민주당 지도부는 저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들이 순수한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배려와 존중, 나눔, 공감, 공존, 대화를 거부하는 독선적인 그들은 민주당의 정상적인 지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 지도부가 이들과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든지 이들이 대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당내 분열주의자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당원들, 지지자들이 잘 화합해서 모두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뛸 수 있으면 대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힘내세요. 아자. 민주인님의 주장이 저 동의하고요. 이들을 저는 그냥 일부 지지자라고 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문이 누구고 친문이 누구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정권 계속 연장이 되길 원하지만 저는 국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데요. 도대체 누가 그거를 규정한 거고 우리는 또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들을 그래서 언론이 이용하기 쉽게 극문, 친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지. 민주당 내에서 이천파라고 하는 게 그들 아무리 끽해봐야 모아봐야 2,00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아, 이천파인데 그래. 네. 그걸 어떻게 민주당의 대표적인 그런 국문이나 친문 지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도 일부 지지자라고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 그래서 아까 이거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공감했던 네. 게 여기에다가 그대로 커뮤니티 대입하면 비슷한 구도라고 느꼈던 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냥 무조건 남자 여자 대립 싸움 붙이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반페미에 대한 정서 이렇게 반중국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으면 이게 절대 페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오히려 페미 계속 이제 모든 여성 커뮤니티는 워마드인 것처럼 하는데 절대 저도 워마드가 여성주의라고 생각하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워마드 이꼴 일베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뭐 다 그런 걸 하는 뭉뚱그려서 다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한다는 꽤 많이 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다 일베 같은 거는 거기에 대한 뭔가 반감을 일으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도. 소수가 이제 목소리가 높으면 소수라도 대표성을 가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적어 주신 것처럼 당내의 어떤 뭐 지도자들이나 대표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관계라든가 그 위치 뭐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게 그거를 그러니까 어려울까요?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저희는 또 뭐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진중권 같은 역할인 거죠. 그냥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진보로 알고 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조국 장관이나 이렇게 계속 비판하네 하니까 계속 갖다 쓰는 것처럼 저 사람 민주당 지지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막 쓴소리를 계속하네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 지지자도 뭐 반대한, 공무원 지지자도 등 돌림 뭐 이런 거를 계속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는데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들은 그냥 일부 지지자일 뿐이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메일이었습니다. 댓글 가겠습니다. 윤희 아빰님. 민주당과 정부는 어째서 조중동만 경청하는가? 어차피 뭘 해도 욕뿐인 거 뻔한데 자존심은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그냥 법안으로 답하라고. 당신들이 강하게 나가길 원한다고 지지자들은. 사과 같은 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사과할 이유가 도대체 뭔데? 아 짜증. 달려라 정국군님. 어쩌다가 한 번씩 짖는 우리 집 강아지 민중이를 평소 칭찬했었죠.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짖지도 않고 꼬랑지 바짝 내리고 도둑이 빨리 털고 가기만 기다린다면? 쉴 새 없이 짖어대는 옆집 똥개 국지미가 의리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짖어야 할 땐 대차게 짖고 물어요. 폭탄님, 항상 맞기만 하는 여당, 지지층이 앞장서 싸우니 싸우는 법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네, 이메일에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강하게 나가라라는 거고 그리고 사과를 할 주체는 진짜 잘못했다고 봅니다. 사과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해야죠. 자꾸 왜 이상한 데다가 뭐 방명록에다 사과를 하지 않나. 근데 뭔가 이 네. 글을 보면 사과할 이유가 도대체 뭔데? 아 짜증 이러면 사과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게 돼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런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게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죠. 계속 MH 송님. 정치쟁이들은 근본적으로 깨끗한 세상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자기들 권력을 휘두를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좀 혼탁한 세상에서 힘도 쓰고 반대급부도 챙기고 싶은가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재명이 개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FUGE. 정변 말씀처럼 정반 민주당 안에도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가 자행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계속 우리들끼리 열내지 말고 권인숙 의원이나 민주당 초선 의원들 초대해서 얘기라도 들어보는 건 안 될까요? 정말 화가 나네요. 네, 진홍님, 이성윤 검찰총장 후보 제외, 민주당이 이제 싫다. 이왕빈님,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세대 교체를 준비하면서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이준근님, 민주당의 위기는 당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현직, 대의원, 권리당원 등 모두 평등하고 합리적인 권리를 증진시켜서 당원으로서 자존감을 함양하여 전 당원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푸른 물결을 일으켜서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당이 되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필승합시다. 네. 이준구님, 푸나님이랑 필승님 이름을 이용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 말 진짜 공감이 됩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당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당원이었고 이번 보궐선거 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당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아무리 해도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조금 헛된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내가 지지를 철회하게끔 막 고민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네, 이 위기는 진짜 당원들이 왜 등을 돌렸을까? 당원들이 왜 화가 났을까? 여기에 지금 목소리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계속 가겠습니다. 세시미연님, 하나님 화내는 거, 민주당 의원 까는 거 정말 처음 봅니다. 그래도 속이 후련하네요. 초선 5인 TV에 가서 댓글 남기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화병 날 것 같아서요. 그나마 전용기 의원은 채널도 없더라고요. 윤호중 TV 가봤더니 마지막 영상 올린 게 1년 전 선거운동할 때 올린 거네요. 커뮤니티도 막아놨네요.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네요. 답답합니다. 요즘처럼 답답한 일만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방송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음료 마실 때 제외하고는 마스크 완벽하게 했어요. 밥은 나중에 확진자 숫자 많이 떨어지면 먹자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네. 손일선님, 이런 인간 때문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정의로우신데 정경심 교수가 외눈이라고 조롱받을 때는, 주호영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자 기자가 호소할 때는 왜 입 다물고 계셨나? 그냥 난 민주당이 싫어라고 하시지.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지켜보다가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짓거리 말고는 할 일이 없나? 여자 안철수 같아 한심할 뿐이네. 그리고 적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나라인데 인권위가 왜 필요하지? 그냥 다 없애지. 불러라님, 민주당은 최성애 게이트 국정조사하라. PC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정직하게 수사하라. 대부팡님, 홍련포님 지지했었는데 조국 발언은 좀 실망스럽네요. 그냥 법원에 맡겨두면 된다고요? 최대한 당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빈말이라도 하지. 진짜 나몰라라 하는 태도 너무하네요. 네, 언제나님. 첫 번째, 정경심 기소부터 증거 조작 의혹과 두 번째, 김건희 협찬과 배후 의혹,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장모 사건 뒷배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게 나라냐? 박영혜님, 너무들 한다. 본인들이 당한 게 아니라 그런지 조국 가족도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는 행동을 하시길. 이미환님, 조국 장관님 가족 좀 구해주세요. 조국 장관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화나는 이유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4년을 받으신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계속해서 지금 PC 조작 의혹, PC가 거의 네, 검사들이 어쨌든 그 임의대로 또 자기네들 네, 뭘 집어넣고 USB를 네네, 꽂았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없는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고 홍영표 그 후보 당대표 후보도 나와서 이거는 법원에 맡겨두면 된다라고 너무 안이한 태도로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 맡겨둬서 지금 4년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출연한 영상의 댓글이 다 악플이었어요. 그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최성애 전 네. 동양대 총장 그 사람이 창장 대장인가 표창장 대장도 불태우고 뭐 거짓말로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각 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움직여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거 할 생각조차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네. 이공 남자들 피해의식도 많고 계속 자기들이 공격받는다고 몰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유가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여성분들도 그런 지지자분들 보면 되게 그냥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봐줄 만큼 기다렸고 계속 있었고, 근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도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정말 계속 이게 통계까지 차오르다 보니까 정말 모두가 다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상황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토끼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집토끼들의 말에도 좀. 그리고 뭐 정의당 선택적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장혜영 씨가 얘기한 그 외눈박 뭐였죠? 하여튼 그 표현이 맞아요. 장애인 비하다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무 화나고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차라리 그 정도처럼 어쨌든 대상을 정해놓고 계속 까기라도 하잖아요. 말 안 되는 소리로. 민주당은 뭐 하냐고요. 뭐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물고 뜯어지든지 물고 뜯든지 그 장애영만도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자들이 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봐도 또 속이 편치가 않은데 네. 그렇게라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소리라도 그러니까요. 일단은 내뱉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초선 의원들이 썼던 그런 것처럼 말 안 되는 소리 말고 아. 네, 제대로 좀 그런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코코9657님
닥치고 김어준을 사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뭐하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몹쓸 작태. 정신 차려라. 우보일타님. 언론 탄압이지. 수구 종편은 편향성을 넘어 거의 가짜뉴스 수준인데. 또랑님. 위키트리 등등 장난 아닙니다. 민주당 너무 손 놓고 있는 듯. 당 차원에서 안 되면 이쪽 지지자들 응집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김정희님. 나도 몰빵 때문에 엄청 화나고 괘씸해서 한동안 뉴스공장 안 봤는데 그래도 민주진영은 거의 전멸 상태라 다시 안 볼 수가 없더군요. 김의겸님 대인이네요. 네이버는 본 적이 없고 다음을 좀 봤는데 언제부턴가 조중동과 일베가 판을 쳐 요즘은 안 봅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 한 번씩 궁금해서 보았는데 이젠 끝. 네. 닥치고 김어준 사수. 그거 정말 저는 이것도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뉴스공장에 나오는 국힘의원들이나 뭐 국민의당 김윤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대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괘씸하죠. 솔직히 그 언론 사람들은 탄압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나와가지고 얼굴 네. 알리고 이름 알린 사람들인데 그게 말이 보훈을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말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는데도 네. 저렇게 아무도 손을 대질 않으니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도 많아지고 이쪽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게 사실 그 김어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보일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탄압 행위죠. 언론 네. 탄압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면 좋은데 김어준 씨하고 그 TBS인가 그 방송에만 맡기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김어준 공장장한테 뭐 공장장 뭐 그만둘 생각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네.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건 언론 탄압이죠. 그렇죠. 언론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고.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다른 언론들은 입 다물고 있나요? 자신들은 그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보죠. 아까 맨 초반에 이제 달려라 전국구님께서 이제 쉴 새 없이 지저대는 옆집 똥개가 국집이 더 의리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솔직히 거기는 그래도 똘똘 뭉쳐서 서로 각자 지켜주기라도 하지. 여기는 맞아요. 그냥 내놨다가 살아 들어오면 그래 우리 편 하던지 하고 그냥 정말 그렇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중에서 김어준 씨 덕을 안 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그리고 이건 김어준 개인 언론 탄압인데 언론에 그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손을 놓고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다 해야 될 일마저 안 하니까 그걸 오버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리고 네. 예, 위키트리랑 여기 네, 또랑님께서 네. 지적해주신 부분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위키트리랑 인사이트 페북이랑 인스타에 이제 사실 이게 언론도 아니어서 제재는 받지 않으면서 젊은 층에 마치 뉴스처럼 계속 소비가 되는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도 약간 가십 위주의 그런 글들을 계속 나르는데 네, 좀 문제되는 글들이 많이 있죠. 나무 네. 위키도 그렇고 굉장히 중립적인 척하면서 중립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럼 그런 것도 혹시 알아보면은 다른 쪽하고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네, 그런 순전히 게 개인 사이트? 개인 사이트가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곳들도 있고 뭐 그거 안 네. 나온 곳들도 있고 좀 네네네. 다양한 전 진짜 미디어 바우처법 꼭 성공해서 네. 꼭 입법돼서 실현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할게요. 최창남님 탈당의 성격이 이념 차이에 의한 분열인가 아니면 당을 위한 희생인가를 살펴가며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정봉주, 손혜원, 김의겸 등의 탈당은 정서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기울어진 여론 지형의 편파성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희생적인 부분이 컸다. 열린민주당을 만든 것은 당시 비례 문제로 명분상 더불어민주당이 운신하기 어려웠기에 물꼬를 트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정치적 함수가 있다. 반면 이상직 등은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해당 행위가 크다. 이 두 사안을 비교해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선거 당시 이해찬 대표께서 절대 합당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선거 당시 비례의원 문제로 혼란했던 문제를 정리하여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였다고 이해한다. 또 열린민주당의 세가 커져 민주진영의 분열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안철수, 박지원 등의 분파적 탈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열린민주당과의 조건 없는 합당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원칙 때문에 집행부 입장이 곤란하면 당원 투표를 거치면 되지 않을까? 동경일님, 작금의 민주당이 하는 행위를 보면 차라리 열민당은 제발 합당하지 말고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지금은 3명이지만 그 3분의 힘이 민주당만큼 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니 초심을 국민을 잃지 않는 당으로 우리나라의 제1당이 되는 것은 어떨지요? 엄청난 견제와 핍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은 진보가 될 수 없기에.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어떤 분의 의견에 더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공경일님 네. 의견에 네. 현명성. 그렇죠. 네. 보람님은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네. 계시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장단점이 되게 있는 문제라 저는 시점에 네. 어떤 이슈들 따라서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최창남 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원 투표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투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굉장히 쉬워서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 모바일 참여 어려우신 분들은 ARS로도 간단하게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민주당원들의 민심에 반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시점에 음. 또 뭐 당원 투표를 하게 되는지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당원들의 마음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 네, 또 네. 사안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뭐 제가 뭐 열민당 그 당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쪽으로 조금 마음을 갔던 게 개혁성, 네. 좀 돌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런 열민당 쪽으로도 많은 또 어떤 사람들 호감을 지금 상황에서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보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열악한 환경이고 또 앞으로는 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정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그냥 독자적인 정당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께서 매운맛 민주당에 출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식을 전해주시고 저도 그 선명성이 되게 있고 또 아까 말씀 개혁적 목소리. 그래서 민주당 분들께서도 열린민주당의 어떤 부분 많은 이제 지지자분들, 열민당 지지자분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열광하시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민주당 출구 전략이 있는데 네. 제가 민주당의 출구 전략이 네네. 있는데 그게 민주당이 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보수 일당이 됐을 때 네. 민주당을 탈당할 거거든요. 네. 음.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13페이지 여름소나기님으로 갈게요. 여름 소나기님, 이럴 땐 김성수님 힘찬 에너지 좋아요. 패배 후 진보 유튜브 시청하기도 싫었는데 그래도 민주당을 채찍질하며 끌고 가야 하는 건 진보 유튜브와 깨시민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님처럼 지치지 말고 힘차게 가야겠지요. 성동일 기다려지는 시간. 유지범님, 민주당 의원에게 한라인 청취하라고 겁박이라도 해요. 김차수님, 새날을 알고 나날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70세지만 깨시민이라고 자처합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네, 김차수님 깨시민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유지범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인 보라니까 쓴소리 텐트 하지 말고. 네, 그리고 계속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이메일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채찍질이었다고 생각 들거든요. 네. 칭찬 한마디가 없었는데 네, 이게 그동안 좀 참아왔던 네. 그런 민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넘게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 패배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 때문에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분들 정신 차리시고 제발 이 지지자분들의 맞아요. 목소리를 들어서 네, 개혁의 길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언어만 자꾸 음, 내뱉으시고 이게 활동이라든가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안 하니까 더 답답해요. 말이라도 맞아요. 좀 안 하면 근데 이게 그게 그 정치권에서 예를 네. 들어서 20대 남자 이제 소통이라도 하려고 하고 네. 중도에 계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어쨌든 정서적으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뭐 죄송하다 사과도 하고 어쨌든 들으려고 하다. 근데 이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지지자들에게도 조금만 정서적으로라도 공감을 해주시고 소통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없는 살림에도 퍼주는 거 좋아하세요. 친척, 이웃집, 종교단체 등등. 저도 결혼하고 시댁에서 김장김치랑 각종 반찬 얻어먹고 있어요. 김장은 안 도와드려도요. 손도 크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몇 달치를 잔뜩 해서 보내주세요. 아들도 아닌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해서 보내주는 시댁 드물죠. 그 외에도 제 생일에 선물 꼬박꼬박 챙겨서 보내주시고 뭐 필요해 보인다 싶으면 말도 없이 보내주십니다. 물론 저도 그만큼 챙겨드려요. 어머님 옛날에는 장사도 하셨다는데 하도 퍼주셔서 미치는 장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입니다. 저희 시어머님. 그런데 저는 김치랑 반찬 생일 선물 안 해줘도 되니 고부간에도 예의란 걸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울 시어머님. 우리 부부 의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도 시어머님의 그 독불장군 같은 성격 못 이겨 같이 절레절레합니다. 그냥 우리 신혼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쓸 데도 없고 놓을 데도 없는 각종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을 저희 집으로 보내줍니다. 심지어 만남의 장소로 씁니다. 겁나 촌스러운 시어머님 취향으로 보내주시고 솔직히 버리기도 그렇고 되돌려주기 그래서 요즘 당근마켓으로 죄다 팔아버리는 중이에요. 아무튼 차라리 잘해주질 않으면 역시 시댁은 시댁이구나 하고 대놓고 미워할 수라도 있지. 뭐든 퍼주는 시모 어디 가서 욕하면 나만 나쁜 년 됨. 이젠 시어머님이 뭐 해준다 하면 고맙기는커녕 겁부터 나요. 그거 해주고 또 우리 부부를 얼마나 휘두를 것인가. 100번을 거절해도 시모 고집 못 이깁니다. 결혼은 처음이라 잘 몰라 예예 하고 살았는데 2년 지나고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낀 듯 쎄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칼같이 선 긋고 딱 필요한 만큼만 교류하고 지내고 싶은데 남편이 저한테 좀 서운해하는 눈치예요. 지는 사위 노릇 얼마나 한다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자발적으로 전화 한 번 한 적 없거든요. 2년 결혼 생활 내내요. 그래서 저도 굳이 시댁이 잘해준다고 해서 다 받아줄 필요 없겠다 싶어 명절 말고는 딱히 시댁이랑 안 엮이려고 해요. 주는 것도 이제 안 받을 거고. 그래도 되는 거겠죠? 저 나쁜 사람 아니죠? 전 이 부분이 약간 웃겼어요. 결혼은 처음이라 잘 몰라. 네. 부모님 때면 더 번이어도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랑 어쨌든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도 처음이라고. 그렇죠. 그, 시아버님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실 정도면 어머님은 아무도 못 말리시는 건데요. 그냥 그러면 비밀번호 바꾸고 아니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 주는 것도 네. 받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죠. 있어야 주는 게 고마운 거지. 맞아요. 나는 만약 무소유를 원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자꾸 무소유. 뭔가를 선물을 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맞아요. 시어머니의 약간 자기 만족이 그렇죠. 주면서 그냥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음. 받는 사람이 다 행복할 거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계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 며느리네 집에 가서 또 나름대로 청소해주고 정리해준다고 막 이것저것 다 해놓으면 며느리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어머님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이가 이제 좀 서먹해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오지 마세요 내지는 보내지 마세요. 확실하게 한번 딱 하고는 어떤 일이 나든지 간에 그냥 한번 좀 터뜨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중고 마켓에 판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거 돈 없애고 네. 이 물건 아유 네네네. 어머니 이거 그렇죠. 저 팔려고 하는데 그냥 다시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팔까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예. 같고. 그 상황을 솔직하게 그냥 네.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소곱창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네. 소곱창을 좋아하니까 어떤 분이 네. 곱창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네. 곱창을 음. 그렇게 이따만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그 곱창을 먹고 싶지 않거든요. 네네. 식당에 가서 직접 음. 바로 구워서 먹고 그렇죠. 싶지. 식당에서 이렇게 어쨌든 조리를 하고 남은, 그러니까 손님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남은 재고 그거를 계속 보내주시는데 전혀 고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싫었는데 그때 곱창을 냉장고에 쌓인 곱창을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싫었는데 그런 기분을 이분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맞아요. 선물이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거 약간 착각입니다. 네. 여기 50 사연들은 대부분 약간 비혼을 글들이 많은 무서워서 이거는 뭐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지금은 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들이 뭐 집을 해주겠다 이러면은 기꺼이 받을지는 몰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누군가 집을 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준다고 얘기를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준 만큼 그만큼 간섭을 할 거기 때문에 안 받고 간섭받지 네네. 않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좀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네.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조금 받았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뭐 부탁도 들어주거나 계속 조금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뭐랄까 억압된다고 할까 좀 끌려다닌다고나 할까 약간 그런 게 아무래도 관계가 맺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좀 아닌 건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고부간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적당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다 필요한 맞아요, 건데 맞아요. 여기는 좀 네, 사연자분 나쁜 사람 아니고요. 네, 꼭 하셔야 되는 말이니까 네, 꼭 얘기하셔가지고 더 이상 안 받는 그런 나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날 한나의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